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물 먹은 솜처럼 무겁지 않으셨나요? 밥을 먹고 나면 참을 수 없이 졸리고 뱃살은 아무리 노력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계기판에는 이미 빨간 경고등이 켜져 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엑셀을 밟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바로 대사증후군이라는 시한폭탄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은 정교한 자동 항법 장치와 같습니다.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근육으로 보내주죠.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으셨다면 슬프게도 이 자동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조종간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펼쳐볼 책은 제이미 우드와 앤 피터스 박사가 쓴 일형 당뇨병 자기관리 매뉴얼입니다. 사실 이 책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일형 당뇨 환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대사증후군 환자인 여러분이 이 책을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가장 철저하고 정밀하게 몸을 관리해야 하는 그들의 노하우가 무너진 여러분의 대사를 되살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슐린을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설명합니다. 일형 당뇨가 열쇠 자체가 없는 상태라면 대사증후군인 우리는 열쇠 구멍이 녹슬어버린 상태입니다.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문이 열리지 않으니 혈관 속에는 설탕물이 넘쳐나고 세포는 굶주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소리 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혈관은 설탕에 절여져 딱딱해지고 심장은 끈적한 피를 펌프질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내 몸에 대한 무지는 곧 합병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요. 자, 이제 수동 조종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 추측하지 말고 측정하라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혈당 수치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내 행동에 대한 성적표로 보라고 조언합니다. 공복 혈당만 재고 안심하셨나요? 진짜 중요한 건 식사 후 2시간, 내 몸이 음식과 싸우고 있을 때의 수치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치솟는지, 30분 걸었을 때 얼마나 떨어지는지 기록해 보세요. 이 책의 환자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내 몸의 사용 설명서를 직접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대사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의사가 알려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탄수화물 계산입니다.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는 밥 한 공기, 빵 한 조각이 내 몸에서 설탕 몇 스푼으로 변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말합니다. 음식은 적이 아니지만 모르고 먹는 탄수화물은 독이 될 수 있다고요.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끊임없는 허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배고픔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세포가 에너지를 받지 못해 뇌에 보내는 가짜 신호일 수 있죠. 이럴 때 탄수화물을 더 넣으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20분만 기다려보세요. 세 번째, 운동을 선택이 아닌 처방전으로 생각하세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는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직접 빨아들여 에너지로 쓴다는 것입니다. 식사 후 10분의 산책은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하게 식후 설탕 스파이크를 눌러줍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설탕 저장소입니다.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로 이 저장소의 크기를 키우세요. 저장 공간이 넓어지면 남는 혈당이 지방으로 쌓일 틈이 없어집니다. 대사증후군 탈출의 핵심은 바로 하체 근육에 있습니다. 음식 조절도 잘하고 운동도 했는데 혈당이 안 떨어진다고요? 저자들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혈당을 강제로 끌어올립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 지방을 놓아주지 않죠. 책에는
아픈 날의 규칙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감기나 몸살에 걸리면 평소보다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혈당을 올리기 때문이죠. 대사증후군이 있는 여러분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수분을 섭취하고 몸을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무리하면 대사 시스템 전체가 셧다운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기술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형 당뇨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이 기기가 이제는 대사 건강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실시간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매 끼니 관리한다는 건 정말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저자들은 이를 당뇨병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가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가 지친 마음의 신호입니다. 이럴 때 저자들은 완벽함을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하루 이틀의 식단이 무너졌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다시 궤도로 돌아오면 됩니다. 실수했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음 끼니부터 다시 수동 조종을 시작하세요. 꾸준함이 완벽함을 이깁니다. 혼자서는 이 긴 싸움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건강한 식단과 운동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지켜줍니다. 대사증후군 관리는 혼자 하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함께 건강해지는 팀플레이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약물을 복용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저혈당의 위험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갑자기 심한 운동을 했을 때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린다면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사탕 몇 알이나 주스 반 잔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책의 저자들은 의사가 지시자가 아닌 파트너라고 말합니다. 진료실에 들어갈 때 수동적인 환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록한 데이터와 궁금한 점을 들고 당당하게 질문하세요. 내 몸의 전문가는 그 누구도 아닌 매일 내 몸을 관리하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대사증후군 탈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밥 한 숟가락을 덜어내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수치가 조금씩 좋아질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울이는 노력은 단순히 살을 빼거나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10년 뒤, 20년 뒤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병원 침대가 아닌 넓은 세상 위에 있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다시 처음의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고장난 자동 항법 장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능숙한 파일럿처럼 내 몸을 수동으로 조종할 수 있으니까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난기류를 만나도 여러분은 당황하지 않고 고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비행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식단이나 운동 계획, 약물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수동 조종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물 한 잔 마시기? 아니면 스쿼트 10개?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몸을 되살릴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 몸의 주인이 되어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비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